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 박영숙의 미래TV 이영란 부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는데요. 외교적 참사라고까지 불리는 이 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놀랬죠. 오전에는 뭐 다, 그죠? 잘 될 것처럼 굉장히 성공, 분위기가 대성공이다 했는데 갑자기, 그죠? 결렬되는 바람에 아마 뭐 전 세계가 놀랐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오늘 이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계속 안 좋았다고 해요. 하노이 베트남 공식 일정을 이제 마치고 북한으로 가는 도중에 중국의 시진핑 수석을 만나게 될지가 저희들이 좀 관심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마도 김 위원장으로서도 기대가 컸던 만큼 충격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표정이 늘 어두웠죠? 네. 그래서 왜 이게 결렬이 된 거죠? 뭐 주요 이유가 뭐예요?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죠. 이유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그 이전에 의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합의의 문구까지 거의 실무진에서 다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정상들이 만나도록 조치가 되기 때문에 외교가에서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제 기억도 그래요. 다들 결론 뭐 적든 크든, 그죠? 네네. 결론은 나는데 이번에는 뭐 결렬하고 그냥 둘이 그냥 등 돌리고 떠나버렸으니까, 그죠? 네네. 어떤 식으로든 작지만 어떤 성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성공으로 포장되는 게 정상 간의 만남인데, 이번에는 아마 탑다운으로 실무자들이 완전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두 정상들 간의 현장 만남에서 뭔가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탑다운 방식이 진행됐는데, 결국 그게 일단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됐을 텐데요. 양측의 어떤 이견이 첨예하다는 것이 이번에 보여졌습니다. 결국 뭐 트럼프도 그쪽에서 원하는 건 내가 안다. 내가 원하는 것도 그쪽에서 안다. 그러므로 이제 어느 정도 양보하는 이런 모습만 보이면 아마 다음번에 또 다른, 그죠? 제3차 뭐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럴 수 지금 일단 두 나라가 일단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속에 성과를 이루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두 양측 간의 간극이 아주 크다는 걸 보여준 거죠. 우리는 이른바 미국이 스몰 딜이니 미들 딜이니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식으로든 양보 내지는 자기가 충분하게 속의 성과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비핵화의 어떤 작은 수준에서도 어떤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반면에 북한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은 포기할 수 없으면서 어떤 제재는 완전한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양측 간에 아주 간극이 큰 희망사항들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완전한 핵폐기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미국은 영변 시설보다는 3배 이상의 규모가 되는 강선이라는 것, 구체적인 지명은 말하지 않았지만 엄청 큰 규모의 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알고 있는 북한이 깜짝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보다 더 큰 규모의 전면적인 비핵화를 원하는 반면에 북한은 이제 그 영변만 포기를 하고 대신에 제재 완화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 어제 전날 밤에 북한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전면 제재를 원한 게 아니었고 일부였다고 했었지만 요구한 5가지 중에 이제 그 해제 요구한 게 석유라든지 석탄, 철 이런 주요한 품목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보면 이것을 해제해주면은 실질적으로는 전체 다 해제해주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런 입장차가 굉장히 큰 가운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양쪽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철저하게 해서 반드시 북미 간의 합의를 이뤄내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죠. 네. 그 역할이 이제 이렇게 큰 간격이 있다면 우리 문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다짐은 굉장히 이제 역할도 이런 양쪽의 간극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역할론이 커진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2차 정상회담 이전에 문 대통령이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한 것을 보면 계속 미국에 대해서도 제재 완화를 또는 유럽에도 북한의 제재 완화에 대해서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기대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중재자 역할을 더 실효성 있게 해 나가고 싶겠지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받았던 충격을 어떻게 잘 설득해내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 이번 2차 정상회담이 되기 전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는데 전혀 지금 제재는 하나도 해제가 되지 않았고. 그럼 우리 문 대통령도 3배 이상 큰 강선에 대한 이런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외에 다른 강선 말고 다른 지역도 또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 외교 북한 문제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미국이 북한의 전역에 있는 어떤 중요한 핵시설, 농축시설 등등에 대해서 리스트를 갖고 있고 그 리스트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리스트하고 북한이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북이 핵시설 리스트를 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리스트를 북한이 내놓는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리스트하고 맞춰보겠다. 금정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미국이 알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재선에 이 북한 화해 무드를 이용을 하려는 입장이고 북한은 텔레비전에 보니까 우리는 시간이 급한데 이렇게 김정은이 얘기하죠. 일본은 지금 급한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해결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은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도 물론 굉장히 크겠지만 그보다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는 기본적인 노선은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하는 바는 핵 보유국으로서 지금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핵 보유국을 인정을 받으면서 경제 발전에 대한 동력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제재를 해제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고, 미국은 또는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보면, 핵 보유국에서 앞서가서 핵을 전면 폐기하는 쪽으로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의 어떤 서로 간의 다른 희망사항들을 어떻게 잘,
내지는 접목시켜 나가면서 서로 그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큰 역할론 또는 본인 스스로 이야기 계속 해왔던 한반도 운전자론, 네, 또는 또 이번에 3.1절 운동 기념사에서 밝혔듯이 한반도 신체제 론의 그 대변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쭉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과연 핵 보유국이라는 그 희망사항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핵 보유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핵 보유를 포기하는 거는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 주석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선대 유적이고 유업이고 그 정권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핵 보유국은 보유 못하고 포기 못하고 트럼프는 그 포기해라 하고 네. 정말 이거 쉽진 않네요. 그죠? 네. 쉽지 않은 그런 결론입니다. 자, 미래 예측. 그냥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날 것 같은가. 지금 1번, 몇 개월 후쯤 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제3차 또 회담이 성사될 것 같아요. 몇 개월? 몇 개월? 우선 당장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지난번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답방하겠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요청을 할 것이고, 안 된다면 지난번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갑자기 조한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내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남북 정상들이 만나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하는 식으로 어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성사시키려고 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실망감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중재자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그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가, 계속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어떤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국으로 답방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이 우선 판문점이든 어디든지 조우를 하여 국제적인 여론, 둘이 만나니까 우선은 미사일은 안 쏘는구나. 우선은 그죠? 공격적인 이런 자세는 안 보이니까 이런 형태로라마 좀 이어가는 것을 국제 전문가들은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2, 3개월 안에는 힘들겠고, 그죠? 시기를 점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지금 현재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미국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입장을 이제 어느 정도 돌파하면서, 또는 이 입장을, 그러니까, 소위 물타기라고 할까요? 이번에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러시아 스캔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음 달 굉장히 더 어려운 이제 3월 1일이 될 텐데, 이번에 물타기로 또 아이템이 좋은 거죠. 좋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하노이 회담도 그러니까 노딜을 한 것이 오히려 국내 정치 문제를 덮는 부분에서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미.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블로우는 자꾸 떼어놓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죠? 옥세에서 두 분 다시 정상회담 안 하겠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아무튼 올해 안에는 정상회담이 일어나겠죠?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미국은 정말 이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할지, 아니면은 핵보유국, 아니면은 지금 현재 판문점에서의 조우 이런 사이에
남북한과의 경제 협력 이런 것을 예외적으로 승인을 해준다든가 누군가는 강력하게 의지를 표했을 때, 그죠? 누군가는 일단 우선은 문 대통령도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예, 재개하거나 그 개성공단 재개하는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 협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두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텐데 그조차도 현금이 들어가는 문제는 미국에서 또는 지금 현재 유엔 제재가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현물 직업, 대가에 대한 현물 직업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물 직업에 대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협상상이 계속 진행하는 과정.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뭔가는 성사시켜야 하는 이 남북 간의 그 염원을 들어주는 이런 시기가 왔고 너무나 오래 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과를 원할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는 자 미래 예측 2, 3개월 안에는 지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좀 힘들 것 같다. 대신 남북 간의 판문점 조우 또는 서울 방한 이런 것은 또 가능할 수도 있고 양측의 국민들이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 이런 경제 협력에 대해서 어떤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저희는 해봅니다. 네. 어떤 예측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